상식을 뒤집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인데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요? 돈이 한 얼마쯤 있으면 행복할까요? 사실 이게 좀 우둔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경제 자산의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교수님은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스스로 항상 부자로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산이 많다는 것보다 예. 마음도 부자고 행복도도 부자고. 저는 딸 부자. 오 맞아. 그러시죠. 아니 근데 예전에는 부자의 기준 그러면 순자산 기준 한 10억 있으면 부자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로는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 30대에는 뭐 내 꿈 만들긴 10억 뭐 이런 책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자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이제 부자의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네.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준을 소개해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1%인 부자는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3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순자산 32억 8천만 원 있으면 상위 1%. 맞습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상위 1% 가구의 예. 순자산 기준선은 32억 7,920만 원으로 2021년에 29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억 원 정도 올랐죠. 그리고 또 이번 달에 발표된 자료도 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강현 의원실에서 통계청으로 받은 주택 소유 통계라는 자료를 따르면 네.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입니다. 가구 중 자산가액, 즉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가액은 평균 29억 4,500만 원, 그러니까 약 30억 원인 거죠. 그리고 전국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자산가액은 3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식 통계 자료로 약 30억 원이 우리나라 자산 상위 1%인 거죠. 그럼 민간은 어떻게 발표했냐 찾아봤더니요. NH투자증권의 2022년 대한민국 상위 1% 보고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21년 기준 상위 1%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입니다. 29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1%만 따로 떼가지고 평균 자산을 만들어 봤더니 평균 자산이 51억 원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여러 조사를 다 종합해 보면 상위 1%는 부채를 뺀 순자산 30억 원 정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아하. 근데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을 할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또 찐부자들 생각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 KB금융그룹의 2023 한국 부자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2023년 7월에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각각 10억 원 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 400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53%는 총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은 돼야지 부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2020년에도 이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때는 7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21년부터 이 기준이 100억 원으로 올라서 계속 100억 원인 거죠. 그래서 총 자산이 많을수록 부자 자각도 내가 부자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총 자산이 한 100억 원 이상 있으면 그중 70%가 난 부자라고 인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 넘어가면 스스로도 부자들 중에 나도 부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산이 많은 사람들끼리 또 그 중에서 비교를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순자산이 많이 있어도 부자들이 보는 부자는 더 높이 있다. 맞습니다. 이게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까라는 그 질문은 사실 되게 오래돼 있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행복함을 느낄까요? 비례적으로? 비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자료인데 2024년 하나은행 웰스 리포트가 이제 지난 4월에 발표한 최근 자료인데요. 이 보고서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이제 부자라고 하고 금융자산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 대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약 2,600명을 대상으로 한 좀 대규모 조사였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대중과 부자에게 전반적 삶이 어떠세요? 만족도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부자가 70%, 일반 대중이 35%였으니까 부자가 2배나 높았던 거죠.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좀 만족감은 그렇겠죠.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이렇게 보면 이제 돈이 많을수록 정비례해서 끊임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총 자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만족도가 42%였고요. 총 자산이 30억 원 정도 되면 만족도가 66%,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1%인 거죠. 그렇게 하다가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만족도가 71%까지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50억 이상이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67%로요. 50억 넘게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진다. 예, 근데 약간 좀 슬픈 게 총 자산이 또 70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삶의 만족도가 또 80% 내외로 또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의 구간이.
근데 이제 보고서는 총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원, 소득 기준 4억 원, 총 소비액 기준으로 봤을 때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거나 정체된다고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의 만족이 경제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산, 소득, 소비의 규모만큼 이게 정비례해서 꼭 행복하거나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왜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밥을 한 공기 먹을 땐 맛있지만 세 공기 네 공기 먹는다면 그때부터는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 50억이 없어서 그런가 좀 배부른 소리 같기도 한데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한테 50억이라는 숫자는 사실 꿈도 못 꿀 숫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평생 일하고 또 일해도 근로소득으로 10억 모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렵다고 봐도 되는데, 정말 몇십 년 걸려서 해낼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얼마까 봤더니 40억 원이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평생 얼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랬을 때 평균 8억 정도 생각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내가 평생 일해서 8억 정도는 모을 수 있다. 모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잡코리아가 2018년 남녀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이때 평균이 40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40대 직장인들은 43억 원이 있어요. 부자라고 대답했고요. 20대와 30대는 40억 원이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40대가 부자 기준이 좀 더 높았던 거죠. 그러면 너 평생 얼마나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직장인들은 약 8억 정도를 모을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20대는 6억 7천만 원, 30대는 8억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거라 답했고요. 역시 40대는 또 높았는데 40대는 10억 6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자 기준도 높고 본인이 모을 수 있는 돈 금액도 더 높은 거죠. 아무래도 뭐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그럴 테니까 그 그렇죠. 부분은 좀 다행으로 느껴지기는 하네요. 그렇죠. 안진수님이 요즘에는 로또 1등마저도 부자 되기 어렵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슬픕니다. 예, 부자의 이제 기준은 또 저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근로소득으로는 답이 없다. 어찌됐든 간에 로또라도 한번 기대해보자. 이러면서 또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첨된 사람들은 뭐부터 한답니까? 이거 관련돼서 조사가 있더라고요. 또 이 지난 5월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이 공개한 로또 복권 1등 당첨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 로또 1등 당첨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646건이 되더라고요. 1년 동안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인당 수령한 평균 금액은 21억 원이었대요. 아마 새해 전이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첨금으로 뭐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역시나 35%가 주택, 부동산 등을 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대출금 상환, 대부분 빚이 있으니까요. 저도 있고 그래서 대출금 상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및 주변 가족을 돕겠다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첨자들에게 이 사실 알릴 거냐 이랬더니 주변에 그래서 47%는 배우자한테 알리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갔는데 전 좀 약간 놀랐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 29%. 그러니까 1등 당첨자 중에 10명 중에 3명은 가족에게도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혼자 생각해 보니까 저도 당첨되면 말 안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셨군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진작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피티가 이제 687명의 MZ 세대한테 물어봤더니 복권 당첨 뭐 할 거니? 여기도 똑같이 55%가 주택이나 부동산 사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불문하고 당첨되면 가장 먼저 집이나 건물이나 부동산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과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로소득을 해결 안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또를 일확 천금이 되는 경우는 부동산 사겠다는 답변이 거의 다 1순위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또 굳이 1등 당첨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네요.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첨되면 저는 우선 성공예감 계속 이제 출연을 하시. 그럼요. 저는 이제 주변에 말 안 하고. 매주가 아니라 이제는 격일로 나오려고요. 생활 해결되면. 생각 때문에 격일로 못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1등 당첨돼도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서로 말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뭐 지난주에 당첨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 혹시 된 거 아니세요? 항상 꿈은 꿈이다. 항상 그 그렇죠. 주말이 지나면 이제 거품이 되어서 그러기는 한데. 근데 이제 중산층만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또 삶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중산층인 분들도 스스로가 중산층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중산층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과 오해가 있는데요. 이제 올해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선 중산층이란 거 말 그대로 중간 정도 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말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지위로 봤을 때 상류층도 아니고 하류층도 아니고 중간 어느 정도에 있는 거. 그 사실 대중적으로는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 그 온라인 세상에서는 뭐 30평대 자가, 중형 자동차,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야 된다는 등 막 중산층이 좀 엄청나게 많아서 딱 이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0년대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70%였는데 최근엔 10명 중에 4명 정도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인식하는 계층을 주관적 중산층이라 부르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계층도 자신을 중산층이라 생각하고 중산층인 사람은 내가 하층이라 생각하고 약간 서로가 안 맞는 언밸런스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 부자들이 부자들끼리 비교하면서 나는 부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듯이 그렇죠. 중산층도 중산층끼리 비교하다가 아니면 더 높은 데를 보다가 나는 중산층도 못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중산층 인구가 많긴 합니까? 생각보다 많은데 객관적 자료로 OECD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이 가구소득 표준화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사이거든요.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상층은 14%, 중산층은 51%나 되고요. 하층이 35%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중산층이거든요.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산층이 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그런 인식 자체가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이제 주관적 중산층과 실제 중산층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KDI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약 66%가 스스로를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한대요. 스스로. 네, 그런데 네덜란드, 뭐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국민의 80% 이상이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데 포르투갈, 브라질, 영국 같은 나라들은 5명 중에 2명만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서로 안 맞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을 생각하는 어느 나라는 중산층 비율보다 훨씬 자기가 많다 생각하고 어느 나라는 훨씬 적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적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너무 현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중간도 못해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상위 1% 부자는 순자산 32억 기준이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 기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크레딧 스위스 그 부자 리포트 기준으로 전 세계 1%가 되려면 16억 5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사실상 전 세계 1% 안에 드는 거고 그렇죠. 전 세계 10% 기준이 얼마인가 찾아보니까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지방이라도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사실상 그렇죠. 전 세계 10% 안에 드는 그 순자산 기준이 2억 7천만 원. 사실 우리는 굉장히 부자인 나라에서 그렇죠. 전 세계 상위 위쪽에 드는 그런 삶을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진짜 좀 느낄 게 되게 많았어요. 예.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